메인보드에 연결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옵직 붙여가지고 돌아가면 어떨까 싶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교과서 이렇게 딱 펴고 그냥 읽고 하는 그런 수업보다는 직접 해보고 체험하고 할 수 있으니까. 컴퓨터 과학은 인공지능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죠. 아이들의 시선에선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시간.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소프트웨어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나볼 친구들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가좌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4학년 3반 학생들이 오늘 수업의 주인공인데요. 10살에서 이제 1살 더 먹은 아이들. 집중력을 요하는 소프트웨어 수업을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것들, 우리 주변의 기계들 중에서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걸 하나만 오늘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보고 구현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인공지능 선풍기를 코딩하라.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기기 선풍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즉, 기존의 것에 새로움을 더하는 시간인데요.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설계 제작하며 그들만의 작품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기까지. 학생들은 인공지능 선풍기 개발자가 되어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 머리를 맞댄 아이들. 과연 이들의 인공지능 선풍기는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수업은 아이들이 상상하고 꿈꿔왔던 것을 직접 구현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생각 더 하게 되고 상상을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쉬운 듯 어려운 듯 주제를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4학년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수업.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아하니 선생님이 제시하는 어떤 미션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자동 온도 조절 선풍기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나 스케치북을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동 온도 조절 선풍기인데 이야기가 있는 선풍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학생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은 인공지능 선풍기 설계하기. 핵심은 선풍기 설계에 자동으로 온도를 감지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명씩 한 조가 되어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설계를 시작하는 학생들.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듯 생각이 입으로 나오면 손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동그랗게 해가지고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가지고 하면은 선풍기가 될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보다 뚜렷하게 전달하기 위해 설계도에 색깔을 입히는 학생들. 작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완성되어가는 이유는 분명 서로가 함께 임하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생각의 힘은 2배가 되어 탄탄한 결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인공지능 선풍기의 기본 디자인 작업을 마친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기능 설계에 들어갑니다. 34도는 너무 더우니까 32도 정도 어때? 31도 돼도 더운데. 이렇게 온도계를 붙여놓고 이거랑 전선을 밖에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 온도가 알려져 갖고 얘가 돌아가거나 할 수 있어. 수업의 중심 키워드가 인공지능 선풍기인 만큼 자동화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학생들. 어떤 특별한 기능이 탑재할지는 오직 아이들의 상상력에 달려 있는데요. 선생님이 제시한 조건 중 하나는 자동화 기술과 함께 설계도 속에 이야기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 인공지능 선풍기의 개발자로서 학생들은 왜 이러한 기술이 필요한지 이야기로 풀어낼 줄 아는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살짝 들어볼까요? 이 선풍기는 햇빛으로 충전을 다 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오는 선풍기예요. 아,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선풍기를 힘들게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바퀴가 달려서 저절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선풍기는요 휴대용이어서 여기 보시면은 태양열로도 움직일 수 있고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아니면 핸드폰에 붙여가지고 그 배터리를 좀 먹으면서 이게 돌아갈 수도 있는 그 친환경 선풍기를 만들었어요. 두 사람의 아이디어를 융합해 인공지능 선풍기를 디자인하고 기능을 설계하며 이야기로 만들어내기까지. 학생들은 집중력을 높여 설계도를 완성해 나갑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놀이를 하는 듯 신나 보이는데요. 배움의 길에선 역시 재미라는 요소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은 다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꿈꿔왔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 실현됩니다. 그게 가능하게 한 것이 뭐다?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디지털 세상이 아날로그예요. 자, 누구? 유레미야 호준이 나왔죠. 이 선풍기는 로봇이어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는 선풍기고요.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가지고 더우면은 저절로 켜지고 추우면은 저절로 꺼지는 선풍기예요. 따뜻한 바람과 시원한 바람 둘 다 나오고요. 초음파가 있어서 사람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또 온도계가 있어서 날씨가 더워지면 시원한 바람이 불게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몸통과 손잡이에 속이 비어 있어서 가볍습니다. 미래의 선풍기는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동으로 온도를 감지해 스스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선풍기. 학생들의 설계도 속에는 상상과 함께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이 녹아 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아이들의 선풍기가 실현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계도 속 인공지능 선풍기를 밖으로 꺼내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추우면은 선풍기가 어떻게 돼요? 꺼지고, 그 다음에 더우면은 켜지는 거. 굳이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그게 가능하게끔 해볼게요. 또 시간이 더 된다면은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 켜지고, 없으면은 꺼지고, 굳이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람이 오면은 켜지고, 사람이 가면 꺼지는 것까지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의 톡톡 튀는 상상력. 드디어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시간입니다. 설레는 마음 한가득. 아이들의 손길이 분주해지는데요. 오늘 사용할 도구는 바로 코블블록. 코블블록은 학생들의 창의융합 컴퓨팅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입니다.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블록 형태로 고안됐는데요. 핵심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 메인보드 블록과 더불어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발휘시킬 장치입니다. 드디어 학생들의 인공지능 선풍기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설계도가 머릿속에 펼쳐져 있으니 한치의 망설임 없이 손을 움직이는데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디자인을 완성해가는 모습이 마치 진짜 개발자가 된 듯 진지해 보입니다. 각각의 블록이 모여 하나의 인공지능 선풍기로 탄생되는 과정. 입력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메인보드 블록부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센서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조립합니다. 됐다. 다 만들었어. 우리 피자 선풍기야. 피자 선풍기. 이게 온도 센서가 가운데에 놓고 그래가지고 선풍기에 바람을 온도 센서 감지해가지고 따뜻하면은
켜지고 뭐지 추우면은 이게 꺼지는 온도 조절 선풍기로 만들었어. 방금 전에 디자인 하니까 머릿속이 생기면서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블록과 센서를 어떻게 연결할지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학생들. 그들만의 이야기가 인공지능 선풍기의 완성도를 높여가는데요. 자, 이제 아이들에게 주어진 다음 미션은 어떻게 선풍기를 작동시킬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프로그래밍 하는데 쌤이 힌트를 좀 줄게요. 사용되는 블럭을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자, 요게 필요합니다. 이게 뭘까요? 자, 포글 스크래치에서 클릭했을 때, 움직일 때 요거 없으면 안 되겠죠? 또 하나 더 힌트.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꼭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안에 있는 조건 값이 있죠? 조건이 있어. 이 조건에 맞으면은 어디 부분을 실행해요? 요 바로 밑에. 이 조건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 아니면 여기를 실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약속한 블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도 필요해요. 왜 갑자기 헬로우를 말할까요? 여기서 헬로우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온도 센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일단 더 블럭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주세요. 프로그래밍은 만들어진 창작물에 움직이는 법을 지시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명확한 알고리즘이 필요한데요. 주의할 점은 명령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는다면 선풍기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제시해야 할 명령이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되뇌어보는 학생들. 무한 반복. 그리고 만약 뭐라면 아니면.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위해 어떤 요소가 필요하고 어떤 규칙이 적용되며 어떻게 구동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학생들은 특정 명령 코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알고리즘을 체계적으로 설계합니다. 선생님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제법 전문가다워 보이는데요. 과연 학생들은 어떤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완성했을까요? 여기 연산에 센서 값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 밖에가 바깥 온도가 20도가 되면 선풍기가 꺼지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20도가 넘으면 선풍기가 켜지게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성공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 선풍기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온도 센서입니다. 온도 센서란 주변 환경의 온도를 측정하고 연결된 장치를 제어하는 부품을 말하는데요. 센서 내부에 장착된 반도체가 검출된 온도 변화에 따라 저항값을 조절하고 충전 전류를 저감시키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4학년 학생들이 이러한 센서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온도 센서의 기능을 인지한다면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직접 코딩해보니까 상상으로만 했던 거를 직접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성공했을 때 기뻤고 다음에 할 것도 기대가 무척 돼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온도 변화만 감지하는 선풍기라면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없겠죠?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온도에 따라서 감지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로 만족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상상한 걸 이제 그대로 다 이제 만들어 봐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선생님이 더 추가를 시켜볼게요. 자, 바로 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블럭이 더, 센서 블럭이 더 추가됐으면 하나의 기능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초음파 센서를 넣어서 선풍기를 완성해 볼게요. 초음파 센서라는 또 다른 장치가 등장했습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아이들의 선풍기가 더욱 완벽해질 수 있을 텐데요. 과연 학생들은 초음파 센서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초음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초음파는 일단 초음파 거리를 알 수 있게 초음파를 먼저 블럭 안에 넣으면 좋겠어. 초음파 센서란 주파수를 이용해 거리나 두께를 측정하고 움직임을 파악하도록 제작된 부품입니다. 약 20kHz 이상의 주파수를 쏘아 공기나 액체, 고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원리로 거리를 감지할 수 있는데요. 파장이 짧은 특징이 있어 사람이 측정하기 어려운 미세한 차이까지 계측할 수 있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센서의 거리값 계산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 하지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센서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지금 연산식을 자세히 봐봐. 지금 초음파가 20보다 크면이지. 그러니까 20보다 거리가 멀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켜겠다는 거잖아. 그죠? 가까워야지. 바꿔줘야지. 그렇지. 20으로 바꿔. 아무리 센서 값을 바꿔봐도 작동되지 않던 선풍기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의 힌트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꽤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쁨에 아이들의 표정이 꽃처럼 활짝 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실력도 안정을 찾아가겠죠? 초음파 거리가 좀 더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데 좀 더 큰 쪽에 있어서 더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문제 해결하니까 기분 어때요? 좋아요. 신기하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해진 문법과 규칙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일. 지금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자신만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만들어 본다면 머지않아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을 텐데요. 직접 조립한 블록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생각하는 학생들.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보완합니다. 저마다 개성 넘치는 작품으로 제법 모습을 갖춰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기자기한 캐릭터 선풍기가 눈에 띄는 모든. 그런데 이들이 설정한 초음파 센서 값이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멀리 있어도 선풍기 바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60으로 설정을 했어요. 한정된 재료와 환경 안에서도 아이들의 창의력과 빛나는 아이디어는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명령을 전달받는 컴퓨터의 입장에서 또 관점을 달리하는 개발자의 시선으로 작품을 완성한 학생들. 어린 학생들의 실력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한 것이 있었죠. 처음에. 그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나가고 있어요? 해결해 나가고 실현해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선풍기랑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 오늘 만든 거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초음파가 이렇게 가까이 대고 하면 움직이니까 되게 신기했고 제가 상상한 거랑 조금씩 비슷하게 해갖고 왠지 이런 걸로 내가 나중에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에 초음파의 거리가 계산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나중에 그 초음파 이 부분을 꽂는 부분이 알아가지고 더 쉬워졌고 초음파의 거리를 코골이 말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의 상상 선풍기를 만드는 것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좋았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아이들의 인공지능 선풍기를 소개합니다. 머릿속에서 그리던 선풍기에 기능을 더하고 이야기를 입히니 비로소 완전한 인공지능 선풍기가 탄생했습니다.
인공지능 선풍기의 설계, 제작, 프로그래밍까지 개발자의 마음을 경험해본 학생들. 지금은 비록 블록을 이용해 만든 장치에 불과하지만 훗날 이들의 상상력이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기발한 발명품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못할 게 있겠다 없겠다 생각이 되죠.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을 바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뭐다? 소프트웨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제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생각을 깊게 하세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꿈을 많이 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다? 직접 구현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선풍기를 작동하여 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